가만 미 증시가 AI 거품론에 흔들렸지만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 개별 이슈로 시장 활발한 가운데 오늘 중화권 증시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중국 증시 내선 기술주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횡보세를 보였던 중화권 증시, 오히려 연휴 뒤 상승장 재진입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연휴 이후에 부약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신용융자 잔해까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만큼 연휴 뒤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오전장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상해 종합지수, 이 시각 현재는 다시금 3,850선을 내주고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별로 보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도 역시 ETF는 테크주가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 시각 현재 심천거래소에서 CATL이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중국 관련 ETF를 보면 오늘 테마 분위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추종하는 ETF 수익률 5%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에서 5%대 상승세를 보이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솔 차이나 태양광 CSI 역시도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과창판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홍콩 거래소도 확인해 보시죠. 알리바바의 급등세에 힘입어 항생지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전일 다양한 모멘텀에 힘입어 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죠. 일단 캐시우드 투자 모멘텀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이슈, 또 사측의 투자 계획 발표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오늘도 항생테크 지수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대표 테크주죠. 샤오미는요, 오늘 저녁에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샤오미까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테크주들이 강력하자 지수 역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오전에 하락을 뒤로하고 하락폭 모두 회복해서 0.1%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관련 ETF 상승률도 어마무시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지만 에이스, 라이즈, 타이거 등 항생테크주를 추종하는 ETF 일제히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는요, 오늘 3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10,000원에 육박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 상승폭이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1.8%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일본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 증시의 하락 영향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엔화 약세 그리고 중간 배당 권리 확보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전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08% 강보합권에서 45,67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오늘은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특히 도쿄일렉트론이 2%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이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 오늘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27%대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베트남 증시 계속 횡보 중인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VN지수는 계속해서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지수의 상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점 역시 좀 조정 국면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 구간으로 많이 내려온 가운데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박스권 내 횡보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지금 동남아 국가들 중에 미국 관세로 베트남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연간 35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정말 좀 우려할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해당 기관에서 워스트 시나리오로 제시한 걸 보면 미국 관세로 인해서 베트남 연간 수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해당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베트남 전체 대미 수출에서 30%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 관세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수출액의 5분의 1이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GDP 영향은 0.5%포인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주 IMF가 관세 충격을 반영해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0.59%포인트 낮춘 것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총리가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미 관세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출 판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제에 대한 미국 관세 파급 효과는 단기적으로 0.5%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향후 수출 다변화 전략의 실행 여부나 기타 등등 협상 경과에 따라서 좀 실제 충격과 크기의 지속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